용사 피부 필기 국가 자격증 시험 합격 후기 기출문제 핵심 요약. 시험이 쉽지는 않았다. 아래 핵심 내용은 기본적으로 다 알아야 하고 추가로 더 공부해야 시험 당일 화면에 시험 문제를 보고 당황하지 않는다. 각 지역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험을 치르게 될 것이다. 사전 대기 장소도 있어서 일찍 가서 공부도 할 수 있다. 수험생들의 합격을 기원하며 핵심 내용을 정리해보았다. 피부 표피는 피부의 가장 바깥층을 구성하는 조직입니다. 이것은 지질에 의해 결합된 수백만 개의 피부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튼튼한 장벽이 만들어지고 신체에서 분비되는 수분이 조절됩니다. 표피에서도 가장 바깥 부분을 구성하는 조직은 각질층으로 평평한 모양의 세포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각질층은 외부 환경으로부터의 보호, 수분 고정, 피부 탄력 개선 등의 역할을 합니다. 또한 투명층, 과립층, 유국층, 기저층과 같은 다른 구성 요소도 피부 표피를 형성하고 기능을 수행합니다. 피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청결과 보습, 자외선 차단, 영양 공급이 중요합니다. 피부는 표피, 진피, 그리고 피하지방층의 세 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층의 역할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표피층 에퍼더머스. 피부의 가장 바깥쪽에 위치하며 평균적으로 약 0.10 이 정도 얇습니다. 각질층, 투명층, 과립층, 유국층, 기저층으로 구성됩니다. 보호기능, 수분 고정, 피부 탄력 개선 등을 담당합니다. 진피층 더머스. 피부의 중간층으로 피하지방층과 표피 사이에 있습니다. 콜라겐과 엘라스틴으로 이루어진 치밀한 결합 조직입니다. 혈관, 신경, 땀샘, 모낭 등이 위치하며 피부의 탄력과 구조를 제공합니다. 피하지방층 HYPODRMIS 또는 서브큐테이니어스 레이어. 피부의 가장 깊은 층으로 지방세포와 결합 조직으로 구성됩니다. 체온 조절, 충격 흡수, 에너지 저장 등의 역할을 합니다. 피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청결과 보습, 자외선 차단, 영양 공급이 중요합니다. 진피층은 피부의 중간층으로 피하지방층과 표피 사이에 위치합니다. 이 층은 피부의 탄력과 구조를 제공하며 다양한 혈관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주요한 혈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유두층 PAPILLARY 레이어. 진피층의 상층으로 표피와 접촉합니다. 유두 모양으로 교원섬유가 불규칙하게 배열됩니다. 혈관, 신경말단이 분포하며 영양 공급과 노폐물 배출에 관여합니다. 땀샘은 피부의 조그마한 관상 조직이자 외분 비선으로 땀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한선은 몸의 결합 조직이나 진피 안에 위치하며 체온 조절에도 기여합니다. 땀샘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에크린 땀샘. 영장류에만 보이는 땀샘이며 입술, 성기음의 끝을 제외한 몸 전체에 퍼져 있습니다. 체온 조절을 위해 에크린 땀샘을 활용합니다. 아포크린 땀샘 대한선. 더 크고 각기 다른 분비 구조의 땀샘으로 사람의 경우 겨드랑이와 항문 주위에 국한됩니다. 사람의 체온 조절에는 적은 영향을 미치지만 당나귀, 소, 말, 낙타와 같은 발굽 짐승들에게 효과적입니다. 땀샘은 자율신경계와 호르몬의 통제를 받아 분비 활동을 조절합니다. 땀샘은 피부의 진피층에 위치하며 땀을 만들어 분비하는 외분 비선입니다. 이 땀샘은 다음과 같은 주요 기능을 수행합니다. 체온 조절. 땀샘은 우리 몸이 과도한 열을 발산하고 체온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땀을 흘리면 피부 표면에서 주위의 열을 흡수하면서 증발하므로 체온을 낮추어 우리 몸의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줍니다. 노폐물 배출. 땀샘을 통해 분비되는 땀은 우리 몸에서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피부 수분 유지. 땀샘은 피부의 수분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피부 보호. 땀샘은 피부를 지지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스트레스 반응. 아포크린 땀샘은 지방성분의 땀을 내보내는데 이들은 사춘기가 되어 호르몬의 작용이 왕성해지면 활성화되어 분비됩니다. 이때 그 부위에 있던 세균이 땀 속에 지방성분을 분해하여 지방산을 만들어내면서 특이한 냄새가 나게 됩니다. 땀샘은 건강에 필수적이며 체온 조절과 노폐물 배출을 도와줍니다. 에크린 땀샘과 아포크린 땀샘은 둘 다 땀을 만들어내는 땀샘으로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에크린 땀샘. 피부의 어느 곳에나 분포하지만 입술의 경계부, 소음순, 귀두부, 손발톱을 제외한 피부에 많이 분포됩니다. 1위에 100개 이상 존재하며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작은 땀샘입니다. 땀의 성분은 99% 이상이 수분이며 냄새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아포크린 땀샘. 털싹에서 유래하며 겨드랑이 및 배꼽 주변, 귀 유두 또는 성기 항문 주변, 눈꺼풀 등 몸의 일부분에만 한정되어 분포됩니다. 크기가 변하는데 남녀 모두 제2차 성징기를 맞이할 때 커지며 나이가 들면 작아집니다. 땀의 성분은 영양이 풍부하고 염분이 거의 없어 상처균 번식에 적합합니다. 에크린 땀샘은 체온 조절에 기여하고 아포크린 땀샘은 영양 공급에 관여합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그리고 지방은 우리 몸에 필요한 세 가지 주요 영양소입니다. 각각의 역할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탄수화물 카보하이드레이트.
주로 에너지원으로 사용됩니다. 쌀, 밀, 감자, 고구마 등 음식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지당 약 4kcal 열량을 제공합니다. 단백질, 프로틴,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며 몸의 구성 성분이기도 합니다. 근육, 효소, 머리카락 등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입니다. 살코기, 달걀, 생선, 두부, 콩 등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지방, 팻,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며 몸의 구성 성분이기도 합니다. 체온 유지와 충격 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참기름, 식용유, 버터, 땅콩 등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영양소를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용성 비타민은 기름에 녹는 비타민을 말해요. 비타민 A, D, F, K가 지용성 비타민에 속하는데요. 지용성 비타민은 과다 섭취했을 때 수용성 비타민처럼 소변으로 배출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이 먹게 되면 몸에 축적되어 독성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해요. 지용성 비타민을 과다 섭취 시간 장애, 모발 성장 장애, 안구염증, 가려움, 갈증, 설사, 구역, 변비 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니 유의해주세요. 수용성 비타민은 물에 잘 녹는 성질을 가진 비타민으로 다음과 같은 주요 기능을 수행합니다. 비타민 B군, 비바이터먼즈, 에너지 생성과 신경 기능에 관여합니다. 비일티아민, 탄수화물 대사에 필요하며 신경 기능을 지원합니다. 비리보플라빈, 에너지 생성과 척결구 형성에 중요합니다. 비삼리아신, 에너지 생성과 피부 건강에 기여합니다. 비육피리독신, 단백질 대사와 신경 전달에 관여합니다. 비구엽산, 세포 분열과 임신 중 중요합니다. 비시비코발라민, 혈구 생성과 신경 기능을 지원합니다. 비타민 C, 아스코르빈산, 항산화 작용으로 세포를 보호하고 철 흡수를 촉진합니다. 콜라겐 생성과 면역 기능에도 중요합니다. 수용성 비타민은 일상적으로 섭취해야 하며 부족하면 결핍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피부의 표피층은 여러 종류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세포는 각질 형성 세포 KRATINOCYT로 표피의 8,095%를 차지합니다. 이외에도 멜라닌 세포, 랑게르한스 세포, 그리고 머켈 세포가 존재합니다. 각질 형성 세포 KRATINOCYT, 표피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세포입니다. 기저층에서 시작하여 유극층, 과립층, 투명층, 각질층으로의 과정을 거쳐 각질층의 최외곽층에서 죽은 세포가 되어 피부 표면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정삼각화, 과각화증, 중각화증과 같은 상태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멜라닌 세포 MLANOCYT, 표피에 존재하는 세포로 피부색을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멜라닌 생성 후 각질층에서 탈락되며 피부 색소를 형성합니다. 랑게르한스 세포 LANGRHANS셀, 표피의 약 24%를 차지하는 별 모양의 돌기를 가진 수지상 세포입니다. 면역 반응과 알레르기 반응을 조절합니다. 머켈 세포 MERKELSL, 촉각세포, 기저세포에 분포하며 촉각을 감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피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이러한 세포들이 조화롭게 작용합니다. 머켈 세포는 피부의 표피층에 위치하는 세포로 촉각을 감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주로 손가락 끝, 입술, 얼굴, 부위 등의 높은 밀도로 분포하며 신경섬유의 말단과 연결되어 촉각을 뇌로 전달합니다. 이 세포는 촉각세포 또는 인지세포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머켈 세포는 피부의 감각을 담당하여 인체 보호에 꼭 필요한 역할을 합니다. 피부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기관 중 하나로 다양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 중 일부를 아래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호작용, 외력이나 세균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합니다. 피부는 외부 환경으로부터의 유해한 자극을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방벽, 각질층은 일종의 방수복 역할을 하며 몸 안의 수분 증발과 바깥 수분 흡수를 방지합니다. 감각작용, 말단 수용기를 간직하고 있어 촉각, 앞각, 통각, 온각, 냉각을 감지합니다. 면역 기능, 피부는 면역 기능을 수행하여 외부 세균이나 병원체로부터 몸을 보호합니다. 비타민 D 합성, 피부는 자외선을 통해 비타민 D를 합성합니다. 피부는 우리 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체온 조절, 수분 및 전해질 균형 유지, 통증 및 쾌감, 자극 감지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피지는 피부에서 스며나오는 기름으로 다양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 중 일부를 아래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호작용, 외력이나 세균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합니다. 피부는 외부 환경으로부터의 유해한 자극을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방벽, 각질층은 일종의 방수복 역할을 하며 몸 안의 수분 증발과 바깥 수분 흡수를 방지합니다. 감각작용, 말단 수용기를 간직하고 있어 촉각, 앞각, 통각, 온각, 냉각을 감지합니다. 면역 기능, 피부는 면역 기능을 수행하여 외부 세균이나 병원체로부터 몸을 보호합니다. 비타민 D 합성, 피부는 자외선을 통해 비타민 D를 합성합니다. 피부는 우리 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체온 조절, 수분 및 전해질 균형 유지, 통증 및 쾌감, 자극 감지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피부의 pH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pH는 수소 이온 농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물질의 산성 또는 알칼리성 정도를 표현합니다.
피부의 pH는 4.5에서 6.5 사이를 약산성으로 간주합니다. 일반적으로 피부의 pH는 5.5로 산성막을 형성하여 피부를 보호하고 유지합니다. 이 pH 상태는 피부 건강에 매우 중요하며 피부 장벽 기능과 세균의 구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pH를 고려하여 스킨케어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 pH를 조절하는 방법은 피부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아래는 피부 pH를 조절하는 몇 가지 방법입니다. 적절한 클렌징 제품 사용. 강력한 세정력이 있는 클렌징 제품을 지향하고 피부 pH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올바른 클렌징 제품을 선택하세요. 피부에 적합한 토너 사용. 토너는 피부 pH를 조절하고 피부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피부 pH를 고려하여 스킨케어 제품을 선택하면 피부를 더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피부의 감각 수용기는 다양한 부위에 분포하며 다양한 자극을 감지합니다. 주요한 감각 수용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율신경 종말 프리너브 엔딩. 통각, 촉각, 압각, 온도 감각을 담당합니다. 피부 전체와 다른 조직에서 발견됩니다. 마이스너 소체 마이스너 CORPUSCL이 촉각을 감지하는 기계적 수용체입니다. 손바닥, 입술 끝 등에 많이 분포합니다. 빠르게 적응하는 특성을 지니며 움직임과 진동을 민감하게 감지합니다. 랑게르한스 소체 루피니 CORPUSCL이 피부의 깊은 부위에 위치하며 피부의 신장과 늘어남을 감지합니다. 피부의 감각점은 다양한 자극을 감지하여 우리 몸을 보호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피부 병변에 대한 용어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원발진과 속발진은 피부 질환을 설명하는 두 가지 주요 용어입니다. 각각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원발진 프라이머리 리전. 질환의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피부 병변입니다. 반점, 구진, 결절, 소스포, 농포, 단마진, 두드러기 등이 원발진에 해당합니다. 속발진 세컨더리 리전. 원발진이 진행되거나 외적 요인에 의해 변화된 병변입니다. 인설, 가피, 미란, 궤양, 반응, 균열, 태소나 위축 등이 속발진에 해당합니다. 피부 질환을 이해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기 위해 이러한 용어를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외선은 우리 몸에 다양한 영향을 미칩니다. 아래는 자외선이 인체에 미치는 주요 영향 몇 가지입니다. 피부에 미치는 영향. 단기간 과다 노출은 일광화상, 그을림, 햇빛 알레르기가 발생합니다. 장기간 노출은 피부의 조기 노화와 피부암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눈에 미치는 영향. 급성 영향은 광각막염과 광결막염이 있습니다. 만성 영향은 백내장, 익상편, 안구 및 눈 주변에 암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면역체계에 미치는 영향. 면역체계를 약화시켜 감염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피부 면역 기능의 변화. 피부 면역 기능이 저하되어 다양한 감염 및 피부 질환 발생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자외선 노출은 적절한 방어 조치를 취하여 피부와 눈 건강을 보호해야 합니다. 적외선은 피부에 다양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 파장은 자외선보다 길며 피부 깊숙한 곳까지 침투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적외선이 피부에 미치는 영향 몇 가지입니다. 혈액순환 개선. 모세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개선해줍니다. 피부의 산란 효과가 척구 공기 중에 잘 투과되어 주로 공업용 기기에 사용됩니다. 노폐물 배출 도움. 열이 장파장으로 피지선을 자극해 노폐물의 배출을 도와줍니다. 콜라겐 생성 증가. 세포 내의 미토콘드리아가 적외선에 의해 활성화되면 섬유화 세포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 섬유화 세포는 콜라겐과 탄력 세포를 생성합니다. 주름 개선, 피부 탄력 향상. 적외선은 주름 개선, 피부 탄력과 리프팅 효과, 피부 밝기에 도움을 줍니다. 적외선은 피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적절한 사용 방법을 지켜주시면 좋습니다. 자외선은 태양으로부터 발생하는 빛의 일종으로 주로 자외선 A, UVA, 자외선 B, UVB 그리고 자외선 C, UVC로 분류됩니다. 각각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외선 A, UVA 파장 31만 5400nm. 오존층에 흡수되지 않고 지표면에 도달합니다. 주로 피부 노화와 주름 형성에 영향을 줍니다. 자외선 B, UVB 파장 28만 315nm. 일부는 지표면에 도달하며 햇볕이 강한 남중 시간에 많이 통과합니다. 피부암, 주름, 피부 노화에 영향을 줍니다. 자외선 C, UVC 파장 10만 280nm. 오존층에 의해 거의 차단되어 지표면에 도달하지 않습니다. 인체에 침투하여 피부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외선은 피부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적절한 방어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장품의 품질은 안전성, 안정성, 유용성, 사용성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합니다. 각각의 특성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전성 세이프티. 화장품은 건강한 사람의 피부에 반복하여 장기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절대적인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화장품 원료의 안전성은 다양한 시험을 통해 평가됩니다. 안정성 스테빌리티. 화장품의 제 기능이 발현되도록 하기 위해 내용물의 화학적, 물리적인 열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색, 변치 등의 화학적인 변화나 분리, 침전, 발분, 발한 등의 물리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유용성 에피케시? 화장품에 기능적 효과를 부여하여 소비자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습, 자외선 차단, 미백, 세정 등의 기능을 고려합니다. 사용성 USABI 라이트 와인. 부드러운 사용감이나 냄새, 색 등의 관능적인 기호성을 고려합니다. 소비자의 기호와 편리성을 고려하여 제품을 개발합니다. 화장품의 품질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만족스러운 제품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계면활성제는 물에 녹기 쉬운 친수성 부분과 기름에 녹기 쉬운 소수성 부분을 가지고 있는 화합물입니다. 이러한 성질 때문에 비누나 세제 등으로 많이 활용되어 왔습니다. 계면활성제는 일정 농도 이상에서 계면활성제 분자들끼리 모여 미셀 MICLL이라는 구조를 형성합니다. 미셀은 계면활성제의 농도가 임계 미셀 농도 크리티컬 MICLL 컨센트레이션 이상이고 온도가 임계 미셀 온도 크리티컬 MICLL 템퍼러처 또는 크래프트 온도 이상에서 형성됩니다. 미셀이 기름때와 같은 소수성 물질을 둘러싸서 물에 잘 씻겨 나가게 한다는 것이 세제 작용의 기본 원리입니다. 계면활성제는 세제로서의 용도 외에도 식품, 화장품의 유화제, 보습제로도 많이 사용됩니다. 계면활성제는 물과 기름 같은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진 물질을 섞이게 해주는 화학물질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계면활성제가 있으며 주로 음이온성, 양이온성, 양쪽성, 비이온성으로 분류됩니다. 각 종류의 특징과 예시를 알아보겠습니다. 음이온성 계면활성제. 물에 용해되고 해리되어 생기는 음이온이 계면활성 작용을 나타내는 물질입니다. 세정력이 우수하고 기포 형성이 좋아 샴푸에 많이 사용됩니다. 양이온성 계면활성제. 물에 녹았을 때 이온화되어 계면활성 작용을 하는 물질입니다. 배전 방지가 뛰어나 린스, 트리트먼트 등에 주로 사용됩니다. 양쪽성 계면활성제. 물에 녹았을 때 용액 pH에 따라 알칼리에서는 음이온성 계면활성제의 역할을, 산성에서는 양이온성 계면활성제의 역할을 하는 물질입니다. 피부 자극이 적어 크림이나 로션상의 유화제, 클렌징 크림이 세정제로 사용됩니다. 비이온성 계면활성제. 물에 녹지 않아요. 따라서 산이나 알칼리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피부 자극이 적어 크림이나 로션상의 유화제, 클렌징 크림이 세정제로 사용됩니다. 계면활성제는 화장품뿐만 아니라 세제, 샴푸, 클렌징 제품, 바디 클렌저 등에서도 널리 사용되는 중요한 성분입니다. 에멀전은 두 가지 이상의 액체가 혼합되어 만들어지는 혼합물로 일반적으로 서로 섞이지 않는 두 가지 액체를 결합하여 만든 특별한 유형의 혼합물입니다. 에멀전은 물과 기름 같은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진 물질을 섞이게 해주는 화학물질입니다. 이러한 혼합물은 물과 극성이 약한 물질 기반 분자의 화합물 지질, 탄수화물로 구성됩니다. 예를 들면 우유는 지방과 물의 에멀전의 한 예입니다. 에멀전은 화장품, 음식, 제약,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됩니다. 천연보습 인자 NMF는 피부 최상층인 각질층의 수분 창고 역할을 하는 천연물질입니다. 이는 피부가 일정 수준의 수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NMF는 아미노산, 세라마이드, 히알루론산, 콜레스테롤, 글리세린, 스코알란, 피토스핀고신, 글리세라이드, 레시틴, 폴리사카라이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아미노산은 많은 수분을 보유하여 피부 보습을 증가시키는 성분으로 화장품에 사용됩니다. 또한 피롤리돈 카아복실산은 수분 결합 능력이 뛰어나 보습제 성분으로 사용되며 건성, 예민, 민감 피부에 좋습니다. 3. 요소는 활성 성분의 흡수를 증가시키고 피부를 부드럽고 윤기 있게 만들어주는 성분이며 피부 표면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천연보습 인자 NMF는 피부의 산성도를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우리 피부는 pH 45.5 정도의 약산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피부의 산성막은 해로운 박테리아나 곰팡이가 피부에서 번식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건강한 피부는 천연보습 인자를 통해서 알칼리성 물질에 노출되어도 스스로 pH를 낮춰서 산성 상태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누나 세제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면 피부의 pH가 높아져서 천연보습 인자가 줄어들고 건선이나 악건성 피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팩은 화장품 중 하나로 피부에 바르거나 붙이는 제품입니다.